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허리가 뻣뻣하거나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아프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골다공증은 나이 든 사람들의 병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까지도 뼈 약화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왜 우리의 뼈가 점점 약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으로 항상 두 가지 과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조골세포가 새로운 뼈를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파골세포가 오래된 뼈를 분해해 칼슘을 혈액으로 방출합니다. 이 균형 덕분에 뼈는 늘 새로워지고 단단함을 유지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두 과정이 균형을 이루지만, 균형이 깨지면 골밀도, 즉 BMD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뼈 건강을 지키려면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뼈의 70%를 차지하는 칼슘은 인과 결합해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라는 단단한 결정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칼슘이 몸에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을 흡수해 혈액을 거쳐 뼈로 이동하게 합니다. 또한 뼈에는 I형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뼈의 뼈대를 이루어 지나치게 부서지지 않도록 탄성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칼시토닌, 그리고 PTH 같은 호르몬들이 뼈의 생성과 흡수를 조절해 균형을 유지합니다. 만약 칼슘, 비타민 D 호르몬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뼈는 점점 약해지고 결국 골다공증으로 이어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의 30%가 골다공증을 겪으며 50세 미만 여성의 15%에서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골밀도가 확인됩니다. 남성도 예외가 아니어서 50세 이상 남성의 약 20%가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고 40대에서도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칼슘이 부족한 식단, 운동 부족, 그리고 탄산 음료술, 담배의 남용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노인질환 전문의 김용태입니다. 3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하면서 단순히 허리 아픈 무릎 통증이라고 생각했던 증상이 사실은 심각한 골다공증이었던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뼈가 약해지는 흔한 원인으로는 장기간 칼슘 부족, 즉 뼈를 만들 재료가 모자라는 경우, 비타민 D 부족, 칼슘을 먹어도 흡수되지 않아 마치 시멘트는 있는데 일꾼이 없는 상태,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부족, 남성은 중년 이후 테스토스테론 부족, 이로 인해 뼈 흡수 속도가 두세 배 빨라집니다. 여기에 갑상선 항진증, 당뇨병, 만성신부전 같은 만성질환 또는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도 뼈 손실을 가속화시킵니다.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조용히 진행되며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환자는 자신이 병이 있는지도 모른 채 단순히 집안에서 가볍게 넘어지거나 부딪혔을 뿐인데도 쉽게 골절됩니다.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척추골절은 만성요통, 척추후만증, 키 감소, 흉곽 변형으로 인한 호흡 곤란을 유발합니다. 고관절 골절은 수술이 필요하며 많은 환자가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 생활하지 못하고 가족에게 의존하게 되는 장애와 의존의 문제도 뒤따릅니다. 더 나아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20%가 1년 이내 폐렴, 혈전, 쇠약 등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즉,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 수명, 그리고 삶의 품격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박진호 씨는 54세로 과거철인 3종 경기 선수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운동을 꾸준히 이어갔고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가족과 건강을 중심으로 흘러갔기에 본인은 결코 골다공증에 걸릴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이웃집 지붕을 수리하다가 약 1m 높이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퇴골 골절이 발생한 것입니다. 병원에 내원했을 때 저희는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엑스선 촬영에서 대퇴골 경부 골절이 뚜렷하게 보였고 골밀도 검사, 즉 DXA에서는 T스코어가 2.8로 측정되어 이미 골다공증 단계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CT 촬영에서는 바깥쪽 피질골이 뚜렷하게 얇아져 있었고 내부 해명홀은 성글고 약하며 빈 공간이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근육질의 건강한 체형이었지만 속으로는 뼈가 수년 동안 조용히 약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진호 씨는 결과를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였지만 그의 뼈는 오랜 세월 동안 조용히 약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당황했고 곧 불안한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깊은 두려움과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박진호 씨를 위한 개인 맞춤형 회복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식습관을 조정하고 뼈와 근육을 다시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운동을 포함하며 앞으로 필요한 몇 가지 의학적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박진호 씨는 식습관을 조정하고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이어갔으며 필요한 의학적 지원도 꾸준히 받았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나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낙상을 두려워해 조심스럽던 걸음걸이가 점점 안정되고 밤마다 괴롭히던 허리 통증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6개월 후 재검진에서는 골밀도 수치가 아직 크진 않지만 분명히 개선된 결과가 확인되었고 무엇보다도 그는 다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현재 박진호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가족과 함께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고강도의 운동은 하지 않지만 이제는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생활의 리듬을 찾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박진호 씨의 치료 과정에서 제가 특별히 주목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단이었습니다. 약물이나 운동만으로는 뼈를 단단히 회복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느냐가 뼈 회복의 속도와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맞춤 회복 계획 속에 3가지 황금 식품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식품들은 단순히 영양을 보충하는 차원을 넘어 뼈의 구조를 강화하고 골밀도를 뚜렷하게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박진호 씨는 짧은 기간 안에 눈에 띄는 호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뼈가 약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칼슘 부족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는 속이 비어가듯이 점점 약해지고 쉽게 부러지며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타민 D 부족까지 겹치면 음식으로 섭취한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뼈의 무기질이 빠르게 소실되고 뼈는 조용히 약해집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칼슘만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뼛속 콜라겐 구조를 보호하는 영양소가 함께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과일이 바로 오렌지 귤 자몽 같은 감귤류입니다. 오렌지는 잘 알려진 비타민C의 보고로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해 뼈를 유연하고 탄탄하게 유지합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 뼈를 만드는 세포를 보호하고 골다공증 진행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감귤류에는 또 칼륨이 많아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고 뼈에 칼슘이 남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자몽에는 비타민 K와 엽산이 들어있어 칼슘이 혈관에 쌓이지 않고 뼈에 제대로 자리 잡도록 안내해 줍니다. 이는 뼈를 강화할 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즉, 감귤류 한 그룹만으로도 최소 5가지 핵심 영양소,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칼륨, 비타민 K 엽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감귤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뼈 건강을 위한 자연산 멀티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오렌지나 귤 한두 개 또는 아침에 자몽 주스 한 잔만으로도 골다공증의 진행을 늦추고 뼈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식품은 바로 두부와 콩으로 만든 제품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이야기할 때 고기만 떠올리지만 사실 식물성 단백질이야말로 뼈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순수한 식물성 단백질은 뼈의 기초 구조인 콜라겐을 합성하는 원료가 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보충해도 뼈에 붙을 토대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한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에 오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특히 폐경 이후 여성에게 뼈 흡수 과정을 늦추고 골밀도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두부를 꾸준히 섭취한 여성은 골밀도가 더 높고 골절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두부는 칼슘 함량도 상당히 높습니다. 우유를 잘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두부가 훌륭한 대체식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 속 칼슘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도 원활합니다. 여기에 더해 콩 제품은 마그네슘과 칼륨도 함께 공급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단단히 자리 잡도록 돕고 칼륨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 손실을 줄여줍니다. 즉 두부 한 조각이나 콩국 한 그릇만으로도 뼈에 꼭 필요한 5가지 영양소, 단백질, 칼슘, 이소플라본, 마그네슘, 칼륨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뼈 건강을 위한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두부 반 모 정도 혹은 일주일에 몇 끼만 콩 요리를 챙겨 먹어도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의 진행을 늦추는 데 충분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황금식품은 바로 짙은 녹색 잎 채소, 대표적으로 시금치, 케일, 정경채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칼로리가 낮고 소화에 좋은 채소가 아니라 뼈 건강에 꼭 필요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가득한 저장소입니다. 무엇보다도 녹색 잎채소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우유를 잘 마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하며 채소 속 칼슘은 흡수가 잘 되고 몸에 부담도 적습니다. 또한 이 채소들은 비타민 K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혈관에 쌓이지 않고 뼈로 바로 운반되도록 돕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비타민 K를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골밀도가 더 높고 골절 위험이 낮았습니다. 녹색 채소에는 마그네슘과 칼륨도 들어있어 칼슘이 뼈에 단단히 붙도록 돕고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칼슘 손실을 줄여줍니다. 게다가 시금치와 케일에는 루테인, 베타카로틴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뼈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뼈 형성 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즉, 몇 끼니에 삶은 채소 한 접시, 국에 넣은 채소 한 그릇, 혹은 간단한 샐러드 한 접시만으로도 칼슘, 비타민 K, 마그네슘, 칼륨, 항산화 성분까지 최소 5가지 핵심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녹색 잎채소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뼈 건강을 위한 자연산 종합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즉 매일 녹색 채소를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 회복을 돕는 강력한 비결이 됩니다. 식습관은 튼튼한 뼈의 기초가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뼈를 진정으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 아주 간단한 습관들을 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압과 아침 햇볕 쬐기입니다. 먼저 족삼리 제두산리 혈자리입니다. 무릎 아래에서 바깥쪽으로 약 4 떨어진 지점에 위치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35분간 눌러주면 되며 하루 1, 2회 실시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기능이 활발해져 칼슘과 단백질 흡수가 원활해지고 동시에 다리 쪽 혈액순환도 개선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순환 저해에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발바닥의 용천, 용퀼 혈자리입니다.
발가락을 오므렸을 때 생기는 가장 깊은 오목한 부분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2, 3분간 리듬감 있게 눌러주거나 작은 공, 골프공을 발바닥 밑에 두고 약 5분간 굴려도 좋습니다. 이러한 자극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뼈와 관절을 영양으로 채워주고 다리의 무거움, 차가움 증상을 줄이며 전신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햇볕 쬐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 10-15분 정도 팔, 다리, 목에 부드러운 햇빛을 쬐어주면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이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뼈 형성을 자극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3가지 방법, 족삼리 지압, 용천 지압, 아침 햇볕 쬐기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단단하고 유연하며 오래도록 건강한 뼈를 위한 작은 열쇠를 손에 쥔 셈입니다. 50세 이후에는 무거운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뼈 건강을 지켜주는 안전한 운동이 적합합니다. 첫 번째 운동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뒤 천천히 일어납니다. 다시 천천히 앉으며 반복합니다. 하루 쉼 15회 2세트 정도 실시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대퇴골 골절 위험을 줄이고 균형 감각을 키워 낙상을 예방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발끝 들기입니다. 똑바로 서서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짚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린 뒤 내립니다. 15-20회 반복 하루 2세트가 적당합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와 발목 근육을 강화해 걸음걸이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넘어짐을 줄이며 다리 혈액 순환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은 팔 벌려 깊게 호흡하기입니다. 앉거나 서서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내쉴 때 천천히 팔을 모읍니다. 하루 5분 정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가슴을 열어 폐활량을 늘리고 척추 주변 근육을 자극해 구부정한 자세와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 골절을 예방합니다. 하루 몇 분만 투자해 이 3가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뼈와 관절에 든든한 보호막을 씌우고 동시에 건강하고 유연한 몸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뼈를 지키는 첫걸음은 음식입니다. 감귤류, 과일, 두부와 콩류, 그리고 짙은 녹색 IP 채소. 이 3가지 황금 식품만 꾸준히 챙겨도 뼈는 다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작은 생활 습관을 더해 보십시오. 족삼리와 용천 혈자리를 눌러주고 아침 햇볕을 잠시 쬐는 것만으로도 뼈의 회복은 훨씬 빨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벼운 운동을 잊지 마십시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발끝 들기, 팔 벌려 호흡하기. 하루 몇 분만 투자해도 뼈와 근육은 다시 힘을 찾습니다. 여러분, 뼈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후의 내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도 똑바로 서서 당당하게 걸으며 손주들과 마음껏 뛰어놀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전문의 김용태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